여러분 안녕하세요. 레이저스탁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여러분들한테 약속드린 대로 논리적 투자의 기본 지침서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트레이딩 저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배포를 해드리고요. 그거에 대한 사용법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미국 시장에서 미국에 계시면서 어, 굉장히 시장에서 정확한 평가, 정확한 분석으로 평가를 잘 붙는 분들하고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그 카페를 오픈한 기념으로 여러분들께 트레이딩 전화를 오픈해 드리니까 여러분들께서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트레이딩 저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논리적 투자의 기본 지침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사용하면 되시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레이저 인베스터스 카페라고 그래가지고요. 네이버에 레이저 인베스터, 레인 카페라는 거를 오픈했습니다. 오픈한 지는 며칠 안 됐고요. 여기서 지금 오늘 할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 거는요. 트레이딩 저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배포를 해드리고 사용 지침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트레이딩 저널은 논리적 투자의 지침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하는 정보라든지 여러분가 사용하실 거는 이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전문 트레이더들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분석 방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주 작은 하나의 페이지지만은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이용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궁극적으로는요. 미국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매일 기회를 찾기 위해서 이 여러분들께서 투자하고자 하시는 주식을 분석하고 거래 기록을 방법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미국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분들을 위해서 생각하는 철학이 있습니다. 큰 뭐 철학은 아니고요. 단순해 보이기도 하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국 주식 시장에 참여하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돈을 벌자. 그것도 가능한 많이 벌자. 소액주주가 사실 주주총회 가가지고 무슨 대접받기에는 힘든 세상입니다. 그건 하나의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철학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목적 하나입니다. 돈을 벌자는 거거든요. 그것도 가능한 많이 벌자이고. 어, 제가 미국 주식시장 말고 전 세계 어떻게 이제 운이 좀 따라가지고 미국, 중국, 유럽 뭐 이런 동네에서 좀 일을 해봤는데요. 미국 주식시장은 제가 보았을 때는요 매일매일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회를 못 잡았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기회를 잡는 방법을 아직 몰랐을 뿐입니다. 이 기회라는 거는요 여러분들께서 잡으셔야 되는데 미국 주식시장은 꽤 정직한 시장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공부한 만큼 여러분들께 꾸준한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한국 주식시장처럼 누가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뭐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돈을 벌고 작전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작은 시장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정직한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꾸준하게 하시면은요, 꾸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장이 미국 주식시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이제 이 황소를 타시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재산을 늘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장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자, 레이저 인베스터의 카페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의 논리적인 분석가요, 논리적인 판단을 가지고 제대로 된 투자를 공유하는 카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슨 리딩방이라든지 이 주식이 좋다, 저 주식이 좋다 이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께서 논리적인 분석과 논리적인 판단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고요. 또한 여러분들께서 이 주식 투자가 단순히 또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요. 평생 동안 여러분들께서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직업이 되는 정말 이 투잡, 쓰리잡까지 가능한 새로운 직업이 된다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새로운 직업이 되는 데 기여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맨하탄에 하늘을 나르면서 먹이를 놓치지 않은 멋진 매가 되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거주, 한국인들 중 미국 주식 및 파생 상품의 숨은 고수들을 초빙하여 오픈을 했고요.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기회를 여러분들께서 잘 찾으시는 그런 카페 그리고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잘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제대로 된 주식 이론과 정확한 시장 분석을 해드릴 수 있는 카페로 저희가 그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시장은요
여러분께서 주식을 하실 때는요. 가장 간단한 겁니다. 크게 시장을 보시고 그다음번에 주식을 보시고 주가를 봐야 됩니다. 즉 시장을 본다는 얘기는요. 시장의 트렌드를 분석하는 겁니다. 이게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보합장인지 거기에 대해서 많이 볼 수 있는 이제 인덱스가 있지만은 우선은 여러분들께서 시장 트렌드를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 주식들의 펀더멘탈을 분석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재무제표라는 거는 오늘을 기점으로 과거에 우리가 했던 거, 이 회사가 경영 성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미래에 대해서 forward guidance가 있지만은 이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은 이 과거에 있는 얘는 정확한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재무제표 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파이낸셜 레이시오를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 기업들과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식이 좋은 주식이지 나쁜 주식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펀더멘탈 분석의 궁극적인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주식 선택의 기준으로 나오는 겁니다. 스탁 스크리닝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이 주식 선택 기능으로 여러분들께서는 재무제표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우리가 기술적 지표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요. 기술적 지표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가격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프라이스 액션, 가격의 움직임, 발륨, 거래량, 또 볼레틸리티인데요. 우리가 하는 가지 이제 주식시장에서 오래된 얘기인데요. 발륨 리드 더 프라이스라고 그래가지고 거래량이 가격을 움직인다라는 얘기 있습니다. 이 상승장 아니면은 가만히 주가가 이렇게 해서 거래량이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이제 상승을 하면은 이 거래량이 이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하나의 이 안에 있는 룰이 있습니다. 그거를 분석해서 볼 수 있는 것이 기술적 지표입니다. 그럼 차트 패턴이라는 게 그다음번에 나오는데요. 차트 패턴은 우리가 많이 말씀드린 좀 더블 탑, 더블 바텀이라고 그래가지고 그전에 한 40년, 50년 넘게 이것을 분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통계적인 자료에 의해서 패턴이 분석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기술적 분석은 가격 방향이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예측을 하지만은 이 가격 방향을 예측한 거에다가 플러스 가격 움직임의 폭까지 볼 수 있는 것이 차트 패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것을 보고 계실 수 있다 그러면은 상당히 주식을 여러분들께서 좋은 주식을 고르고 그 다음번에 언제 내가 매수 매도를 해야 될지 하고 얼마만큼 이거를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이 방법이 이 네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과연 그러면은 당신이 만든 트레이딩 저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으세요. 요게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무상으로 배포해 드리고 이런 거 사용하시라는 건데요. 요렇게 이제 구글 시트에 있어 가지고 한 장 정도로 나올 수 있는 이 하나의 시트입니다. 여기서 제가 인제 만든 이제 목적 순서를 말씀드리면은요. 첫 번째로는 투자 목표를 여러분들께서 설정하셔야 됩니다. 장기 투자건 단기 투자건 뭐 그런 건 중요하지가 않고요. 어떤 투자를 여러분들께 하신다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이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실현 가능한 수익 목표를 세우시는 겁니다. 이게 5%가 되든 20%가 되든 뭐 어떤 분들은 100% 200% 한다는데요. 그거가 현실적으로 맞을지는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은 가능한 여러분들께서 실현 가능한 수익 목표를 설정하시고요. 지금처럼 시장이 이제 변동성이 많을 때는요. 여러분들께서 꼭 손절 구간을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요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투자라든지 아니면 트레이더들한테서 가장 기본적으로 시작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이거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 트렌드를 확인하는 방법, 지수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ETF를 이용한 11개 섹터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다음번은 펀더멘탈을 점검하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이낸셜 레인지를 확인하면서 내가 투자를 하는 회사가 과연 다른 경쟁사 대비해 가지고 좋은 건지 그 자체로도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보시면서 이 경쟁 회사들하고도 이제 보시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번에는 이제 펀드 보유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소유하신 주식이 기간이 얼마나 가지고 있고 또 어떤 펀드, 어떤 ETF에 얼마만큼 들어가 있으면서 얘네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서 경쟁 우위를 확인하게 되죠. 이 피어 그룹과의 비교인데 요거는 좀 더 이따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또 실적을 확인하게 됩니다. 즉 이 피어 그룹과의 실적을 확인하고 자체 실적도 확인하는 과정을 겪게 되고요. 투자의 논리적인 근거를 찾게 됩니다. 과연 내가 이 주식에 투자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내가 왜 이 투자에 반응가? 뭐 누구 얘기를 들었던, 뭐 어디서 신문에서 읽었던 그거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논리적인 투자의 근거를 내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확인을 해가지고 가는 이 근거에 대해서 소스는 사실 근거가 안 됩니다. 여기서 소스와 상관없이 여러분들 이 과정을 겪어가지고 이 투자에 대해서 오케이, 노, 관망 할 수 있는 이 투자의 이유를 찾으셔야 되거든요. 이것이 투자의 논리적인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나셔가지고요. 여러분들께서 매수 매도존을 찾는 건데 좀 많은 게 있지만은 지금 현재 이 트레이딩 그 저널에는요. 피벗 포인트 위주로 갑니다. 피벗 포인트라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인터넷 뒤지면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다른 것보다도 과거 이제 플로어에서 트레이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그 월가 쪽에 가면은요. 그 플로어에서 트레이딩하는 사람들이 봤던 게 피벗 포인트인데요. 피벗 포인트는 매일 매일 그 전날에 그 주가 주식의 움직임을 보고 그리고서 여기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측을 보는 거고 피벗 포인트가 이렇게 나오면은 저항선 1, 2, 지지선 1, 2 그래가지고 주가가 이 안에서 대부분 움직이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저항선을 넘어가면은 굉장히 그날 이 주식이 많이 오른 거고요. 이 지지선 S라고 그래요. S2 밑으로 내려가면은 주식이 그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매수 매도존을 지키면서 오늘 내가 이거를 지금 보니까 사야겠다 할 때 어느 가격대에 살 수 있는 논리적 근거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제일 또 중요하다 볼 수 있는 건 여러분들께서 이 이번 투자에 대해서 스스로 어, 평가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좋은 투자였나, 나쁜 투자였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논리적인 근거가 있었는데 unexpected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뭐 작년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뭐 갑자기 뭐 전쟁이 났다든지 저희가 알 수 없었던 이런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개인으로서 알 수 없는 사태가 났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논리적인 근거에서 여러분들께서 손실이 났다 하더라도 이 손절 구간을 설정해서 잘 지켰으면 굿 인베스트먼트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떠도는 얘기를 들으셨어요. 잘은 이 회사를 잘 모르는데 이 회사 사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터넷에서 놔두는 얘기로 사셨어요. 그러면 그건 암만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요. 이 투자 자체 평가로서는 나쁜 거래로 봐야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트레이더 원어원 클래스에서 듣는 건데요. 이런 나쁜 거래 왜 나쁘다고 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논리적인 근거 없이 투자를 해서 돈을 벌면은요. 이거를 안 보게 되십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여러분들께서 비기너스 럭이라든지 운이 좋아가지고 사실 수가 있으시지만은 나중에 시간이 점점 갈수록 여러분께서 예를 들어서 뭐 1억을 버셨다, 10억을 버셨다 이렇게 합시다. 그럼 계속해서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요. 나중에 어느 순간은 계속 마이너스가 납니다. 이거는 주식 시장에서 이 고수들뿐만 아니라 많은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주식 시장에서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 경험은 꼭 다 한 번씩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투자가 되든지 간에 여러분께서 보실 거는 내가 투자한 이 하나의 투자 목표에서 갔던 이 투자 자체 평가를 했었을 때 좋은 평가냐, 나쁜 평가냐를 판단하시고요. 나쁜 평가면은 여러분들께서 여기 나쁘게 된 이 습관 아니면 이유를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겁니다. 공부를 잘할 때는요. 내가 잘하는 거를 하는 것보다요. 내가 하는 실수를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게 사실은 점수를 올리는 데서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제가 말씀드린 논리적 투자라는 건 사실 별거 없어요. 자, 하나하나 확인해야 돼. 논리적 투자라는 건 여러분들의 투자의 룰북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서 이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 철학 아니면 투자 룰에 의해서 점검 분석을 하고 투자를 결정하고
이게 사실 가장 기본적인 논리적 투자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있으시면은요.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주식을 사실 때 예전처럼 아무 생각 없이 '아 이게 좋다고 그래서 샀다.' 어디 인터넷 뭐 카페라든지 어디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보고 사시는 게 아니라 그거를 들었다 하시더라도 여러분 투자 룰북에 의해서 이 주식을 점검하는 단계를 이제 분석을 하시고 투자 결정을 하시고 그리고서 수익에 의한 평가를 하시게 되는 거. 이것이 가장 논리적인 투자의 기본적인 출발점이 됩니다. 이 미국 주식과 우리나라 주식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하시면서 가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여러분들께서 대부분 주식을 사실 때 그냥 아는 주식만 하는데요. 요게 여기 빠졌네. 이게 에너지인데 어 11 개의 주식입니다. 자, 다시 녹음합니다. 1, 2, 3, 4. 자, 여러분들께서 주식을 보실 때 한국하고 미국하고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하시니까 잘 알아두세요. 미국은 보통주가 6,380 개가 지금 상장돼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섹터 로테이션이라는 얘기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이 섹터라는 게 기본적으로 11 개가 분류가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신 그 ETF 숫자인데요. 요 11 개가 ETF로서 힘도 있지만은 이 시장의 섹터를 대표하면서 얘네가 누가 오르고 내리냐에 따라 가지고 섹터 로테이션이 되는 건데요. 요거를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은 모르시는 분들을 설명하면은 XLE라는 거는 에너지 주시고요. XLB는 베이징 매트리얼스 기본 이제 원자재죠. 그래서 M으로 되고요. XLI는 이제 인더스트리얼 그리고서 XLY는 어, 소비재 이제 이 필수는 아니고요. 자유재라고도 합니다. 한국말로는요. 근데 컨슈머 디스커셔너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기에 민감한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라도 하는데요. XLY가 디스커셔너리의 Y로 끝나기 때문에 Y고요. 컨슈머 스태플스라는 거는 이제 필수재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의식주 중에 특히 이제 식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스태플스에서 P가 있어서 XLP라고 그러고요. 그다음 번은 헬스케어인데요. 헬스케어는 V로 되어 있습니다. 파이낸셜이 우리가 XLF, 테크놀로지는 K 때문에 XLK, 커뮤니케이션은 통신주, 넷플릭스가 또 이런 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유틸리티는 XLU, 리얼 에스테트는 XR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시가총액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미국으로 이제 200 빌리언이 넘는 거는 아마 한 240조가 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국 주식시장에는 삼성전자 하나가 들어오고요. 그리고서 이제 10 빌리언, 그러니까 한 12조가 넘는 회사들은 코스피 시총 2위에서 30위 정도가 여기 들어옵니다. 나머지 미드캡은 한 2조 4천억 이상 정도, 스몰 캡이라는 거는 한 3,600억 정도, 마이크로 캡은요, 어, 요 사이에 이제 있는 건데요. 그 최소 한 600, 600억 정도가 되는 이제 회사를 하는데요. 여기에 숫자를 보시면 미국도 42개, 그리고서 이제 846개 요렇게 이제 해가지고 요 섹터가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께서 보셔야 될 거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제 좀 성장성이 있는 주식회사 테크놀로지 쪽에 요 회사를 선택해 그럼 이게 시가총액이 2조에서 10조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한 2조 4천억에서 한 2조 정도 되는 회사를 여러분들께서 고르면 여기에 이제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께서 보셔야 될 게 이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A라는 주식을 선택했었을 때 과연 경쟁력이 있는 것인가? 그것뿐만 아니라 이 XLK라는 안에서 이 또 경쟁력이 있는 것인가? 또 이 미디움 캡 여러분들이 사시려고 그러는 이 주식 이 안에서도 경쟁력이 있는가를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 확인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은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하고 좀 다른 점은요. 정보력에 있습니다. 정보와 분석력. 그럼 이게 로이터라고 그러죠. 블룸버그하고 이제 비슷한 건데요. 제가 오늘 예를 들 것은 세일즈포스 CRM입니다. 다우존스에 들어가 있고요. 그럼 여기 보시면은 내가 이제 그 얘를 살라고 할 때는 얘가 갖고 있는 P와 그리고서 이제 앞으로 나올 P, 그래서 EPS, 그뿐은 ROE하고 뭐 여러 가지 지표를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섹터에서 섹터의 평균값하고 보고 또 다른 애들이랑 봤을 때 또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볼 거고요.
그리고서 인제 어 시간이 걸리지만 좀 보겠습니까? 아까 인제 했던 이제 섹터, 그리고서 얘가 또 인덱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인덱스 안에서 즉 S&P 500가 아마 나올 것까지 유력한데요. 이렇게 인제 여러분들께 S&P 500 안에서 애플이라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 구글, 페이스북 이런 예를 봤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어떤 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거를 많이 인제 그 기관 투자자들이라든지 좀 전문 트레이더들은 이거를 보면서 주식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애들과 비교를 했었을 때 내가 주식 투자를 하려고 그런 애가 과연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무 주식이나 고르고, 사실 스펙주라는 거는 이 시장 그 규모가 컸지만은요 실적이 없는 주식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올해 스펙주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실 때는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 분석뿐만 아니라 이 안에서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를 또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 요거 설명드리기 전, 다시 녹화합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럼 트레이딩 저널 제 거를 한 그 말씀드리기 전에요. 미국은 또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정보력이 굉장히 좋아요. 우리나라 그 한국에 계신 분들이 쓰시는 증권사 플랫폼은 사실 일본 플랫폼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주식수도 작고 그러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분석에 뛰어난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 분석적인 거를 보시면, CRM을 보시면은 많은 정보가 이렇게 나와요. 피델리티가 가장 좋은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어닝도 한눈에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서 지금 P 레이쇼, EPS, 어닝 퍼 셰어도 나오고요. 그리고서 인더스트리 에버리지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서 컴페리터 중에서 어떤 애들이 뭐 CRM은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서비스나우, IBM, 그리고서 여기서 more 하면은 들어가시면 더 많은 이제 이렇게 많은 이제 이 경쟁자들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하나 비교를 하시면서 내가 살라고 그러는 주식이 좋은지 나쁜지도 알 수가 있으시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펀더멘털 뭐 요런 것도 나오시고, 어 가장 ETF 중에서 어디에 이렇게 내가 살라는 그 주식이 포함이 돼 있는지 이를 하나하나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투자하려는 주식이 어떤 주식이냐에 따라 가지고 좀 분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게 없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하나 만들어 드렸고요. 하나하나 또 설명을 해 드리면은요. 가장 윗부분에 있는 거는 아까 말씀 투자 전략과 목표를 설정하는 부분이 됩니다. 이 두 번째 부분은요. 시장 트렌드를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세 번째로는 이 펀더멘탈, 아주 간단하지만은 굉장히 많은 의미가 내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ETF의 관계를 이제 보시고, 그리고서 각 경쟁 우위도 보시고요. 그다음번에 이제 요 밑에서는 이 논리적 근거에 점검하는 이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기술적 지표라든지 트레이드 존이 나와서 여러분들께서 매수 매도의 존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서 평가 있어 가지고 이게 좋은 트레이드냐 나쁜 트레이드를 또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번에 여러분 스스로 타이핑을 하면서 나만의 기록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거래였는지, 좋은 투자인지, 나쁜 투자인지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하나하나 기록을 해서 가시면은, 지금은 좀 귀찮을 수가 있고 시간 많이 걸릴 수가 있지만은 굉장히 좋은, 여러분들께 아주 좋은 인제 그 투자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실제로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 가지고 저희가 요거를 가능한 자동으로 나올 수 있게 해 드렸거든요. 요거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트레이딩 저널을 사용하는 법을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인제 보여드린 링크를 여러분들께서 누르시면은 요 화면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메이크 어 카피라는 그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은 요 화면이 나오는데요. 요 화면에선 여러분들께서 인제 본격적으로 제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보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녹색은 이제 제가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다 수정을 해 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처음으로 시작하는 화면이거든요. 그럼 아무것도 되어 있는 게 없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그 트레이딩 또는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 인제 주식을 아까 설명드린 대로 CRM 위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CRM을 지금 투자하려고 그러는 목적은요. 논리적인 근거는 다른 게 아니라 지금이 인제 방송 녹화를 하는 게 5월 26 일인데요. 내일 그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실적 발표 때문이라기보다는요. 여기서 인제 그 차트를 보시면은 요거 같은 게 사실 기술적인 이유로 기술적 반등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면은 얘가 그 작년 9 월에 8월 말에 그 SM 다우에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상당히 주식이 올랐습니다. 그때 오른 퍼센티지가 인제 어떻게 보시면은요. 요 지점에서부터 요날 인제 해 가지고 이날까지 고점까지 올랐으니까 33% 정도가 인제 상승을 했었었고요. 그 이후에 지금 인제 하락을 해 가지고 지금 거의 그때 들어갔던 가격, 그 점프했던 가격이죠. 요게 인제 갭업이라고 하는데요. 요 갭 부분보다 더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인제 그 지지선이 돼 가지고 가는 와중이었었고요. 얘를 인제 다시 또 제거를 하면은 음 트레이더들이 보았을 때는 어떤 식으로 인제 보게 되냐 하면은요. 이 바텀을 3 개를 찍고 가고 여기에서는 200일선 미만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은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요거를 인제 사면은 이제 추천을 안 하지만은 트레이더들은 요 구간에서 인제 그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요렇게 요 라인을 위에를 긋는 것도 하나의 채널을 만드는 이제 구조간이 되는데요. 얘가 여기를 이제 뚫고 나가면은 이론적으로 차트 패턴의 이론적으로는요. 요 금액만큼 해서 한 번 더 올라가게 되는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느까지 올라갈 수 있냐. 이거는 차트상으로 인제 예측을 하는 거지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요거를 보게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저번 고점이 284 불까지 인제 갈 수 있다는 그림이 나오는데요. 아직은 이제 실적을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 있어 가지고 문제는 얘가 실적을 발표하고 요렇게 브레이크 아웃을 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갈 건지 아니면은 이게 실적을 발표해서 실망을 해서 다시 여기로 내려와 가지고 이 더 내려가게 될 건지에 대해서 인젠 저희가 아직은 몰라요. 이게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은 여기서 다시 떨어지는 경우에는요. 여기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게 차트의 이론입니다. 여기까지 떨어진다 그러면은 인제 작년 어 아주 안 좋은 시절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 이게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고 요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를 보여 드리면서 제가 트레이딩을 하려고 그랬던 거는 여기 아주 짧게 아직은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 방송 들으신 분들한테는 제가 요 구간부터 굉장히 좀 유심히 지켜보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정으로 제가 인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즉 5월 12 일에서 5월 26 일까지 약 2주 동안 요 수익을 냈다라는 가정 하에서 얘를 인제 좀 여기다 적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5월 12일이었으니까 전월 데이트가 5월 10일이 되겠죠. 2022를 누르시고 어 심벌은 CRM, Salesforce. 그럼 요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보신 것처럼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고 요 밑에도 지금 시간은 걸리지만은 곧 나올 겁니다. 자 이제 나왔죠? 요렇게 해 가지고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릴레이션십 ETF를 보시면 ETF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요렇게 인제 그 etf닷컴에 들어가면은 4 가지가 있지만은 요거는 각 ETF 안에서 CRM이 몇 프로를 가지고 있느냐고 전체적으로 CRM의 그 주식 수를 많이 가지고 있는 애들을 저희는 가지고 옵니다. 아무래도 이쪽에 인제 많이 포션이 돼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SPY, IBB, DIA, VOO, BTI
그럼 요렇게 하나씩 쭉 나오죠. 그럼 얘가 여기서 week, month, quarter가 나올 거고요. 얘의 경쟁자인 CRM, SAP, Shopify, Intuit 그리고서 우버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on 내일 5월 27일 애프터 마켓 클로즈 그러니까 장이 끝난 다음에 본다 이제 실적을 발표한다는 거고요. 여기서 하나하나 적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를 투자할 건지 이렇게 하나하나 보신다 하면은 지금 얘는 엑셀 K에 들어 있거든요. 그럼 요 퍼포먼스는 오늘의 퍼포먼스가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여러분들께서 이때 당시 한 200주를 샀다고 하겠습니다. 200주니까 여러분들이 한 45,000불 정도를 여기다 얼로케이트 했다고 치시고요. 요 가격 같은 경우는 투자한 가격은 나중에 보시면 이 200에다가 이 매수가를 연결을 해서 놓으시면 이제 금액이 나올 겁니다. 아직은 0으로 나오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매수 방법이 있겠지만은 제가 저희 회원님들한테 이제 방송 회원님들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이것도 말씀을 드리는데 피벗 포인트를 그날 이제 이용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4월, 5월, 12일이었으니까 5분 차트로 가가지고 다시 이제 본다고 하면은요. 요게 이제 데일리 나오는 이제 피벗 차트입니다. 5월 12일 쪽으로 간다고 이제 가보겠습니다. 피벗 포인트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으실 겁니다. 요 날이 5월 12일인데요. 이렇게 매수를 하는 이제 과정은 이제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럼 그 다음날 대부분의 경우는 다시 이제 조정을 들어갔다가 이제 반등을 해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제 판단으로는 내가 5월 12일 날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이 피벗 포인트 P에서 살지 S1에서 살지 S2에서 살지를 결정을 하면 되는데요. 이 피벗 포인트를 이용하는 거는 개인별로도 다릅니다. 하지만은 이제 피벗 포인트는 이제 플로어 트레이더들이 이제 그날 살 때 이동 평균선 외에 거래량하고 요 이제 피벗하고 이 가격의 움직임을 많이 보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그 이동 평균선 미만으로 있었었기 때문에요. 상당히 좀 좀 매력적인 날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가격이 오를 때 사시고 가격이 떨어질 때 파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기관이나 이제 그 저희 같은 전문 트레이더들은 반대로 행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S1을 생각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자세한 것보다는 여기서는 기록을 위한 거니까. 210불에서 인제 이 목표 계획을 잡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타겟 바잉 가격으로 210불을 치보세요. 그리고서 이날 얼마에 사셨는지 그러니까 5월 12일 날 인제 샀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뭐 여기 가격 해 가지고 운이 좋아서 209불에 샀다고 인제 여기다 적으시는 거죠. 그렇게 하셨을 때 여러분들께서 인제 45,000불에서 41,800불을 투자를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서 여기서 인제 하시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보니까 차트를 보니 '내가 목표 수익을 가지고 가겠다.' 요거는 어 트레이더로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단기 트레이더로 보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이게 꼭 정답이라는 건 아니고 뭐 이런 경우 저런 경우도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실적이 앞인데 CRM이 실적을 발표해 가지고 요렇게 이 떨어질 때가 좀 많았습니다. 이번에 보시면은. 그런 걸 봤을 때는 실적을 해 가지고 오른다라는 이제 개인적인 희망보다는 '요렇게 떨어졌으니 이번에도 좀 떨어지겠구나.' 그래 가지고 실적 전날 정도에 나오겠다를 오늘이죠. 그러면 여기서 사 가지고 오늘 이 정도니까 한 9% 정도지만은 당시에 생각을 할 때는 200일 선 미만 그래서 한 7% 정도를 내가 목표로 삼으면서 여기서 투자를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뭐 몇 프로가 돼야 된다라는 게 개인적으로 다르세요. 7%를 놓으면은 여러분들께서 엑시스라는 구간이 이제 245불부터 나오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
지금 인제 팔았다. 뭐 지금 이 가격으로 지금 보시면은 5분 차트를 해 가지고 오늘 날짜로 보시면은 처음에 올랐었는데 뭐 지금 이 가격으로 팔았다고 하죠. 그러면은 지금 한 220 지금 가격이 229 불이거든요. 229 불에 팔았다고 얘기를 할게요, 지금. 지금 exit 가격 그러니까 지금 나온 가격이 229 불. 그렇게 하고 인젠 exit date가 오늘이니까 5월 26일 2021. 그리고서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하나 보셔야 될 거는요. 이 수익률이 지금 가격이냐 아니면은 내가 인제 그 매수한 가격이냐라고 생각해서 요거 좀 여러분들께서 조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서 리스크 톨런스 타입은요. 여러분들께서 이 투자를 손절 구간을 이제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스탑 로스라고 그래 가지고 처음에 샀던 가격을 기준으로 할 건지 아니면은 오늘 계속해서 이게 올랐다고 가정하에 내가 오늘 가격 기준으로 할 건지 아니면 트레일 스탑 로스라고 그래 가지고 얘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쫓아가 가지고 트레일이거든요. 얘가 요 고점 대비해 가지고 몇 프로가 떨어졌을 때 '아 자동으로 팔게 해.' 하시면서 수익을 인제 보존을 하는 건데 얘의 또 장점이 뭐냐면은 미국 주식 시장이 시작을 하면은 갭 다운이 됐다가 쭉 올라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때 했으면은 여기에 팔려 가지고 한 30분 뒤에 다시 회복이 돼서 올라가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거를 상쇄할 수 있는 어 확률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잘 결정을 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 스탑 로스를 이제 펄체싱 가격에서 해서 예를 들어서 뭐 한 5%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스탑 로스 구간은 198 불이 되는 거죠. 198 불이라고 그러면은 맨 처음에 사신 거 있어 가지고 한 10불 정도니까 한 2,000불 정도를 인제 이 '내가 로스로 잡겠다. 그래서 이 구간 밑으로 떨어지면 나오겠다.'인데 이 무조건적인 것도 있지만은 상황을 봐 가지고 매일매일 요거를 좀 바꾸시면서 가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더 좋은 거는 커런트 프라이스의 5% 그러니까 계속 올랐으니까 지금 223 불인데 오늘 218불 정도까지 내려오면은 '나는 얘를 엑싯을 해야겠다.' 그럼 만약에 인제 여러분들께서 200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218 불이라 쳐도 여러분들께서는 4% 정도는 먹게 되시는 거고요. 지금 현재 가격이 229 불로 팔았다 그랬으니까 오늘까지 해서 수익은 9.57%가 됩니다. 그러면은 프로핏 앤 로스는 9% 정도가 나오고요. 이런 경우에 트레이딩 타입은 2주 정도이기 때문에 스윙 정도로 봐야 됩니다. 데이 트레이딩은 인제 뭐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데이 트레이더들이 인제 하는 게 데이 트레이딩이에요. 오버나잇에 오늘 들어갔는데 내일까지 괜찮을 것 같아서 1박 2 일로 하는 거. 요렇게 여러분들께서 구간을 정하시면 되는데 보통 한 한 달 미만은 스윙으로 보고요. 요거는 이제 미국에 계신 분들은 이제 공매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미국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한 거고요. 여기 어큐뮬레이션하고 디스트리뷰션에 관한 건데 요거는 좀 시간이 길어지니까 회원분들은 아시니까요. 고렇게 하시고 요거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어큐뮬레이션 앤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치셔 가지고 인터넷에 보시면은요. 어큐뮬레이션 디스트리뷰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요게 크게 기관들이 사는 시기와 이제 기관들이 파는 시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오늘의 가격이거든요, 요거는. 만약에 사시는 날 보시면은 여기 사시는 날 요게 나오게 됩니다, 가격이. 그래 가지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200주가 아니라 100주, 100주, 100주 이렇게 나눠서 사셨다 그러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여기 타겟 프라이스를 에버리지로 얼마를 두겠다라고 이제 하시면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 210 불이고 프리마켓은 여러분들께서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쓰도록 합니다. 프리마켓에서 이제 올라갔던 가격이 지금 프리마켓 샀은 가격이 보통 요 정도로 보시면 돼요. 228 불. 테슬라 같은 애들은 프리마켓 거래가 많은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프리마켓 거래가 별로 없습니다.
프리마켓 228불이라고 치셔도 되고요. 요거는 필수적인 건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참조하시라고 쓰시는 거고요. 마켓 트렌드는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불리시 컨솔리데이션이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봤을 때는 차피 마켓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좀 변동성이 높은 주식으로 시장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XLK 포맷에서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서 이제 나오시는 거 보시면은 요거는 일단은 그 예를 들어서 순서대로 나와서 하는데요. 예를 해 가지고 CRM을 놓으시면은 여러분들께서 펀더멘탈을 보셔야 되는데요. 펀더멘탈에서 보시면서 이 퀵이라든지 커런 레이시오, ROE도 뭐 억셉터블 하지만은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요. 그로스 프로핏이고 오퍼레이팅 프로핏 2.1%인데 프로핏 마진이 19.22%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가 영업을 해서 낸 이익보다 non operating profit이라고 그래 가지고 영업외 이익이 많다라는 비정상적인 이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 여기서 의심을 하고 한번은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보시면서 '아 이게 왜 이랬을까?'라는 거에서 궁금증을 가시고 볼 수 있는 판단의 근거가 되겠죠. 그래서 투자를 할 때 펀더멘털 쪽으로는 약간 좀 '지금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보지만은 저의 이번 투자의 논리적인 근거는 이 테크니컬 기술적 반등에 의한 거를 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P 레이션, PG 레이쇼까지 보시고요. 얘네는 인제 그 배당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배당은 없습니다. 요런 걸 하나씩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다른 애들하고 봤을 때 지금은 오늘 기준이지만은 뭐 다른 기준으로 보게 되시면은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시면은 뭐 1 주 단위로 해 가지고 봤을 때는 지금 인제 인투잇이 그 터보택스라고 그래 가지고 미국의 그 세금을 인제 그 자동으로 신고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얘가 요 시즌만 되면 좀 많이 오릅니다. 하지만 다른 애들하고 비교해서는 샤피파이가 좀 좋았고 하지만 CRM도 좋았지만은 샤피파이보다 제가 CRM을 이번에는 그 투자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서 다음 분기에 실적이 0.89 플러스가 된다라고 보니까 내일이죠. 약간 좀 위험하기 때문에 5월 26일 오늘 이제 엑싯을 하게 되는 거고요. 투자에 대한 근거는 셀프 스크리닝을 한 거고 펀더멘털, 테크니컬, 모멘텀 중에서 테크니컬을 선정을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돼요. 인베스터닷컴에서 하신 건지 월스트리트 저널인지 블룸버그인지 어떠한 여기서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이 내가 왜 이걸 투자를 했는지를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데 사실 인더스트리 에버리지 P까지 넣는 건 좋은데 요거는 스스로 리서치를 좀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또 로이터에서 가지고 온다고 했었을 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얘 같은 경우 인덱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판단할 꼭 인더스트리를 할지 아니면 섹터로 할지 이렇게 저처럼 상황에 맞춰서 세일즈포스가 지금 S&P 500에 들어있고 다우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 S&P 500의 지금 인덱스 에버리지는 78.49고요. 이 중간값은 32.48입니다. 여러분들이 뭐를 사용하시는 건지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느끼는 건데요. 보통 요런 경우에는 인덱스 에버리지를 쓰는 경우가 있고요. 좀 더 보수적인 경우는 미디안 중간값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서 인제 뭐 섹터 컴페리러 해 가지고 인제 여기 인제 XLK 이런 테크놀로지 섹터와 비교를 한다고 치면은요. 이 P 레이시오가 이 테슬라라든지 이런 애들처럼 너무 높아지는 데서 48.33.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거로 쓰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에버리지보다는 중간값을 많이 씁니다. 32.48을 써 가지고 이거를 모르실 때는요. S&P 500에 이 인터넷에서 어떻게 뒤지시냐면요. S&P 500 P라고 치셔서 가시면은요. 여러 개가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월스트리트 저널을 많이 보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에 보시면은 S&P 500은 37.11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37.11을 정 모르시면은 써주시면 됩니다. 37.11보다 P가 높으니까 좀 고평가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엑시스를 하실 때 아까 말씀하신 P를 보시고서 이제 엑시스를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요거는 요 날
이 매수하는 날 기준으로 해 가지고 매수 가격을 봤던 거였고요. 이 경우에는 여기서 제가 요 S1하고 이 S2 사이에서 샀었던 거고요. 만약에 이거를 모디파이 하시고 싶으시다 그러시면은 요 위에 올려 가지고 오늘 날짜를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5-26-2022를 하신다 그러시면은 요 피벗 포인트가 자동으로 숫자가 오늘 날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아까 그 CRM 차트를 다시 보시게 된다 하시면은요. 오늘 이렇게 피벗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얘가 강력하게 그 R1 이상을 못 갔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R1인 지금 이제 요 가격이 229불이고요. 여기서 플러스 1불 정도 해서 팔았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럼 229.5인데 뭐 예를 들어서 230인데 이게 보통의 이제 그 심리적으로 해가지고 230을 넘어도 잘 안 갑니다. 보통의 경우에 이제 심리적인 경우로 해서 230을 넘어서 갈 것 같지만은 오후 시장에도 봐야 되겠지만은요. 오늘 봤을 때는 거의 한 230 정도에서 마무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안전하게 뭐 229.50 아니면 229.60 하시면 되는데요. 아까 229를 썼으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께서 장을 보시면서 매도를 하신 다음에 매도 가격을 쓰시면 됩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229불이라는 이제 선이 오늘 봤을 때는 요 정도에 나오기 때문에 보시고요. 얘를 오늘 기준으로 해서 위클리로 본다고 해서 229불이 요 선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매도하기에는 굉장히 그 적당한 가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우리 회원분들은 어큐뮬레이션 1, 2, 3 단계로 해가지고 이 3단계 매수, 그러니까 분할 매수, 분매를 하도록 하신게 된다면은 요거를 보시고 판단을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번에 이제 우리 이밸리에이션을 가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이걸 한번 잘 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주식에 논리적인 투자가 있었다. 전략도 확실했다. 집중도 사실 이번에 요즘에 그 다른 일을 한다고 이렇게 방송 일을 한다고 해서 집중도가 떨어졌을 때는 집중도는 안 좋았고 뭐 예상치 못한 소식은 없었기 때문에 뭐 여기서 이제 그 스킵하고 지나가고요. 수익 및 손실 구간은 항상 설정했고 개인적인 감정이 지배를 안 했기 때문에 요거는 요렇게 했고요. 욕심이 있었냐 없었냐 뭐 욕심은 없었기 때문에 요것도 그 트레이더고요. 인내심이 부족한 것도 없어서 괜찮았었고 매수 매도 성급함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는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요거를 보실 때 이쪽이 좀 많았다 그러면은 왜 내 스스로는 이게 왜 굿 트레이드냐 배드 트레이드냐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판단하는 여러분들 일기죠. 거래 일지라는 게 일기를 쓰시는 거고 그 다음번에 커멘트로 저번에 이 실수를 또 했다. 이제 정말 없애야겠다. 이렇게 하나하나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가시면은 이 트레이드 저널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은 많은 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걸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요거 하나만 잘 이용을 하신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감에 의한 아니면은 그 뭐 주식 시장에 있어서 핸드폰으로 매수 매도만 보던 그런 데서 넘어 가지고요. 좀 더 논리적인 이 투자에 있어 가지고 한 5걸음 정도는 걸어 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나중에 이밸류에이션에서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평가를 하시면서 요거 트레이더 번호를 1번부터 순서적으로 하셔 가지고 요거를 프린팅 하셔 가지고 잘 한번 이 가지고 계시면은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꼭 쓰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 트레이딩 저널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마치고 정말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카페 오픈했으니까요. 이거 외에도 굉장히 좋은 객관적인 그 분석과 이 논리적인 판단을 여러분들께서 할 수 있으시니까요. 많이 오셔가지고 토론도 하시고 아마 새로운 지금까지 우리나라 카페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이런 내용도 있을 거고요. 또 좋은 분들도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의견에 대해서 주시면은 저희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나올 겁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